국무조정실장님, 예. 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정부는 뭐 협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협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서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협상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앞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짜는 거기 때문에 협의라고 의제 정도가 이제 협의된 건데요. 그렇다면 네. 관세 외에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 환율 이렇게 확 추가되고 확대된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관세를 들고 나온 거는 미국에서 봤을 때 결국은 강달러가 유지가 되면서 이게 하나의 무역의 적자를 가져왔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경상수지 적자, 미국의 경상수지를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관세로 조정을 해나가겠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세를 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달러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무역 적자의 문제를 그렇다면 가야 됩니다. 이 미국의 요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제가 네 가지로 협의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예, 뭐 크게는 지금 네 가지로 결론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몇 가지 우리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되잖아요. 네. 우선 하나는 이게 국익과 동맹 관계 이런 것에서 어떻게 조화나 균형을 찾을 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쪼개기 할 거냐 아니면 합치기 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이 경제와 특히 관세와 방위비 문제 이것을 합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 같은 게 그래서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 협의 주제를 네 가지로 한 것도 이걸 좀 나눠서 건 바이 건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들을 의제는 네 개로 나눴지만 결국 한 테이블에 올려놔서 하나로 임하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협상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할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는 나중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데 지금 먼저 하는 형국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굳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이게 좀 혹독하게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이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한부 정부란 말이에요. 이런 시한부 정부가 이 협상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협상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과 관련한 일반적인 우려가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에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의제를 네 가지로 협의해서 정리한 부분들이 우리 통상 전략 이런 부분들이 잘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한 좀 의문이 들어요. 좀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 마지막 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2+2 회의를 마치고 와서,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7월 8일까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7월 8일까지 관세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7월 8일을 목표로 해서 협상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6월 3일 대선이 이루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은 형식적으로 한 달이 남고요. 그 이후에 사실 여기에 멤버들이 좀 꾸려지고 나서 만약에 된다면 사실 1, 2주일밖에 남지 않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끊고 다음 얘기 또 하셔도 되는데 그렇다면 예비 협상적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기 협상적 성격이 있는 거고. 협상이라는 건 큰 흐름 하나로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렇다고 할 때 저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본격적인 협상, 그 다음에 결정적인 협상, 이런 부분들은 뒤로 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부가 지금 사용하는 협의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에 걸맞는 협상 진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절대로 협의가 협상의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규정하는 형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뭐 이론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6월 달이면 물러나야 될 지금 멤버들이 이거를 협상을 임해갖고 뭐를 만들어낸다. 그다음에 이 정부 내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믿고 같이 협의를 해나갈 상대들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협상 협의라는 것이 뭐 1, 2주에 되는 것들은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 그 다음에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계속 오고 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에 저희가 모두 그 부총리가 발표할 때도 한국의 정치 일정, 통상관념 법령, 또 국회의 협력 필요성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미측에다가 이게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늦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해를 요청을 했고요. 사실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피가 말리는 일이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관세가 유예됐습니다. 철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관세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늦어질 동안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손해는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실은 우리는 곧 물러날 정부이기 때문에 우린 손 놓고 있고 그 다음 정부한테 넘길게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 행정정보로 저도 30년 이상 해왔습니다만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뭐 협상 전략으로 이걸 쪼개냐 합치냐 사실은 저희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과의 협의에서 이루어진데 이 틀은 미국이 전 세계를 다 공통으로 적용을 하는 틀입니다. 뭐 미국의 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대한민국만 특별하게 스페시픽하게 두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공통으로 해서 두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하루에 베센트 장관이 한국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인도, 호주 이런 식으로 쭉 이어나갈 정도로 수십 개의 나라들이 지금 미국으로 전부 다 달려가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발을 뺀다? 그거는 사실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분 더죠? 2분 더. 그 모든 그 협상, 협의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것도 좀 경직된 태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초반의 그 협의나 협상이 후반부의 그 협의나 협상 그리고 예비적인 협의나 협상이 본격적인 협의나 협상을 그 규정하고 그걸 왜곡시키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이 정부의 그 2월 과정에서는 저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본적으로 뭐 의원님 생각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부정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모든 나라에서 그런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빠르게 협상에 들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건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더군다나 제가 초반에 그 국무조정실장한테 물어봤지만 이게 미국 측의 요구냐 아니면 우리의 어떤 뭐 그 요구도 있는 거냐 이런 것들에서 미국 측의 요구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좀 그렇게 지혜로운 대처라고 다 동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협상이나 이 과정들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임한다고 할 때 이게 꼭 그 미국의 요구대로 이렇게 의제가 설정돼서 말하자면 세팅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다 좋다 이렇게 동의할 국민들은 저는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 국익과 동맹 관계의 어떤 그 조화 균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꼭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익을 많이 그 놓쳤고 그런 과정에서 동맹 관계에 대해서 재고를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축의 요구라는 것이 하나의 그 네 개로 쪼개는 프레임에 대한 거지 사실 그 안의 내용은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좀 모아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하여간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